저는 이 BGM을 들을 때마다 좋아요. 이게 나오면 뭔가 이게 착 가라앉으면서 이 BGM 끝나고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뭐 이 BGM 나오기 전에가 더 네. 어마어마한 얘기가 네. 나오지 않아요? 중간에 광고 시간에 그러고. 그거 다 틀면 장 소장 방송 못해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네? 그리고 광고 때는 얘기 다 하면 위험합니다. 지금. 김성일 평론가님. 예? 오늘 김상현 평론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네. 초지일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 세 분 소개부터 합니다. 장타짜, 윤타짜, 김타짜, 김상현 정치평론가, 윤태권 더모아 정치부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희 코너들 여기 정치쇼 코너 중에서 BGM 좋아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요 타짜하고 MG 토렌하는 뉴진스 ETA. 몰라요? 세 분 나오는 거. 예, MG 토론. 예. 뉴진스는 알죠? 바뀌었대요? 유진스 그 되게 유명한 가수분들. 예. 모른다. 아이돌. 몰라. 내가 보니까 아니 알아요 유진스. 이건 그냥- 잼버리 때문에 알았어요 솔직히. 잼버리 때문에 그전엔 알았어요? 몰랐는데. 그전에 몰랐어요? 잼버리 때. 저는 원래 알고 있었어요. 예. 자 오늘 여의도 타짜 할 얘기가 많은데 요거부터 해보죠. 지금 장안의 화제 가장 뜨거운 이슈 앞으로도 계속 갈 이슈 요거 뉴스타파 허위 보도 의혹. 어제 이제 김만배 씨가 자정에 나왔어요. 근데 출소할 때 기자들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한 얘기 보니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신앙님 선배가 녹음한지 난 몰랐는데요. 몰랐다. 그 다음에 또 이거 있었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 이과장 시절에 덮어줬다.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그 정도 위치에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선 국면을 바꾸는 거에 만한 능력은 저에게는 없어요. 하나 더 있다. 최근 왜 1억 6,500만 원 신앙님 성배의 평생의 업적이 담긴 예술적 작품이라 생각해서 그 정도 가치는 있다고 봤습니다. 요거거든요. 네. 장타짜 이거 어떻게 들었습니까? 김한배 씨 인터뷰. 나는 뭐 책임 없어 법적으로 문제 없게 얘기를 할 거야라는 자기 변명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책임 회피죠. 다 뭐 몰랐다라는 거 딱 처음에 깔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는 나는 그런 의도로 정치 공작으로 대선에 개입할 의도로 네. 이런 걸 한 적이 없어. 나는 피해자야. 네. 아니 몰래 녹음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이걸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난 책임 없어.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죠. 윤타짜는요? 근데 그 보면 좀 네. 재밌는 구절들이 있는데 15년, 20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다. 뭐 네. 그렇게 돼 있어요. 15년, 20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는데 네. 갑자기 부산저축은행 때 조규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검찰에 갔는데 커피를 누가 타줬고 네.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15년 만에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책을 썼다라고 보여줘가지고 아니 이런 대단한 게 있냐라고 하면서 내가 5천만 원에 세 권 살게 네. 라고 하는 게 그 말은 말인데 네. 별로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말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 김만배 씨가 지금 나온 걸 부인한 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이런 말 안 했다가 아니라 그렇지. 뭐 네. 그냥 나는 그냥 네. 한 소리고 네. 이게 뭐 녹음이 되는지도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제 발을 빼는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방금 네.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도 피하려고 하는 거지 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뭐 신앙림 씨도 그렇고 해당 보도한 곳들도 뭐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네. 썼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뭐 뒤에 민주당의 배후가 있다 이런 건 수사의 영역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네. 전체 지금 나와 있는 그날의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걸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네. 대선 직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검증이 제대로 되지는 못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1억 5천에 책을 샀네. 요거 자체는 뭐 별로 흔들림이 없는 사실관계인 것 같아요. 김타짜는 김만배 씨의 지금의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아니 뭐 자기를 네. 보호하기 위해서 네. 뭐 변명을 하는 건 모든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그러니까. 부재의 권리가 있다고 하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러나 본인의 이야기를 했을 뿐 네. 이게 뭐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의 부분은 저는 네.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게 뭐 우리 윤 실장 얘기한 것처럼 그 전부터 뭐 이런 얘기를 막 주고받는 사람들끼리 있다가 하나가 뭐 이렇게 네. 그 중에 하나가 툭 터진 게 아니잖아요. 15년 그리고 만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책을 1억 6,5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한다. 누구의 업적이라고 해서
예술 평생 업적에 담긴 예술적 가치가 있다. 대한민국 예술적 홍명기 가치가 연구. 있으면 그만큼으로 또 팔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이. 네. 예?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소장했다가 예. 본인이 다시 팔 수 있나요? 음.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냥 준 거예요. 아니 저는 정말 이해 안 가는 건 뭐였냐면 아니, 녹음을 하는 게 알았는지 몰랐는지 전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본인 한 말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시 2011년에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이 그 수사를 덮을 만한 능력에는 위치에는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거든요. 저는 이거 용산을 향한 구애라고 보는데 구해요? 예를 들면 무시한 거 아니에요? 아니, 기분, 어찌 더 됐건. 기분 나빠하지 않으실까? 그래요? 이런 내가 중 아니 그 윤석열 당시 검사가 그걸 덮을 만한 위치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커피를 타줬다는 그런 허위 사실을 왜 얘기한 거야? 아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그런 개개의 개별적인 것을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거예요. 선거 직전에는 예. 검찰이든 언론이든 네. 어떤 그 영향력 있는 기관이든 오해 살리를 하지 마라. 오해 살리를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여야 되고 네. 정말 확인을 한 번 할 거를 10번 해가지고 해서 보도를 해야지. 근데, 예, 제가 뭐 기자로서도 일을 해보고 뭐 이제 대선 스텝 참모로서도 일을 네. 해보고 그런 컨설턴트로서 일을 해보지만 여고 야고 어느 쪽이고 할 거 없이 뭐 언론을 좀 자기 쪽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뭐 인지의 상정이에요. 네, 뭐 그럴 수 당연한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막판엔 막 이렇게 쏟아내는데 어떤 이제 우리가 선이랄게 네.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완전히 이제 조작 의 상황으로 가면은 네. 그거는 문제인 거 아니냐, 더 큰 문제인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부터 나타날 건 이런 거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다툼이 없는데 예. 그날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1심이지만 유죄를 받은 게 하나가 있어요. 조회수 조작? 추천수 조작. 추천. 정확하게 말하자면 추천수 조작. 뭐 그런 데에 드러날 것이고 그다음 저는 저 스스로도 조금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보도한 언론사 입장에서는 신상림이라는 사람이 김만배랑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는 팩트잖아요. 팩트죠. 그 내용을 모르는 거지. 예, 예. 근데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우리는 몰라. 책임 없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건데. 예. 라는 식으로 돌아가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지금 너무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많거든요. 나는 들었어. 그리고 이제 그걸 전해주는 사람은 저 사람이 말한 건 나는 옮긴 것 뿐이야. 라는 팩트 체크 식으로 없이. 예. 그렇게 이제 가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뭔데 제가 너무 거창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돌아봐야 될까? 이 보도 자체도 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자.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김만배한테 말했다라는 것을 김만배한테 신학림이 들었다라고 보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원에서는 삼중전원인가 사중전원인가? 이건 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이 전통적인 언론의 문법에서는 쓸 수 없는 기사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저 여의도 타짜 씨가 제가 왜 기다렸냐면 윤 타짜 언론인 출신이죠. 김 타짜고 장 타짜는 큰 선거에서 이 언론 대응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선이든 총선이든 이 선거 직전에 요 전원을 가지고 나가는 보도 거기다가 한 후보에게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는 보도잖아요. 이게 취재라든지 크로스 체킹 안 하고 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후보의 반론 없이 나가는 경우들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있다고 봐야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뉴스타파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정황상 볼 수밖에 없죠. 당시 윤 후보가 타격 주려고? 예, 대선 사흘 앞둔 일요일 날 밤 9시 넘어서 예. 이런 거를 그러니까 반론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스타파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입장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연락도 안 하고 답변도 안 줬어. 그래가지고 그냥 기사 썼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좀 무리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 대선 캠프에 많이 있었지만 저는 작업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 우리가 이렇게 딱 조사한 거 우리가 의혹. 터트리면은 뭐 이렇게 좀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좀 줄어드니까 한 언론사랑 같이 뭐 이렇게 작업을 한다든지 그게 이제 아니면 여야 그동안 있어는 왔는데 준다든지 이러는 작업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것도 실질적인 팩트 체크가 꼭 필요하죠.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 경우들이 정치권에서 있다는 건 저도 아는데 대부분 팩트를 확인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그건 언론사의 몫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거는 배치기 왜냐면 당할 거냐 그쵸, 이런 것도 예, 있지. 예. 네.
정치권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려는 의도가 네.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보도사주 그렇죠. 의혹이구나. 정치권에서 기본적으로 선거는 네.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선거를 이기면 뭐 좀 웬만한 거는 다 어느 정도 덮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마저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지만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직업 윤리, 프로페셔널리즘.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보통 이런 유인들은 있는데 이건 과하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이걸 할 때 이 사건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뭐 캠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냐 혹은 이 사건만 보면은 김만배라는 개인은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동기는 충분하잖아요. 근데 김만배 씨는 나는 안 했다라는 건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언론사가 있는 것이고 언론사 자체가 이제 플레이어로 뛰느냐 이게 아마도 검찰이라든지 국민의힘은 그쪽을 들여다보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파헤쳐질지가 앞으로 관심사는 그쪽이겠죠. 여기에 이제 예. 그 플레이어는 누구냐?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플레이어를 찾아보시죠. 아직은 요 추정의 영역입니다. 추측의 영역에 우리는 검찰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장타짜. 지금 여권에서 타겟으로 삼는 언론사 제1번이 뉴스타파고 제가 보니까 2번이 JTBC고 그다음에 3번이 MBC인 것 같아요. 왜냐면 뉴스타파는 이거 처음에 보도한 거고 JTBC는 저 조우영 씨의 반론이라든지 이거 실지 않고 저 맞아요. 기자가 보도하고 그 기자가 저 뉴스타파를 이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MBC는 요 뉴스타파 보도를 그 다음날 내 꼭지나 받았었다. 뭐 요건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뉴스타파하고 결과적으로 JTBC는 어차피 사과했는데 네. 이게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취재 능력이 모자라서 못한 겁니까? 아니면은 앞서 윤타짜 표현으로 보면 플레이어로 뛰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거라고 추정을 합니까?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왜죠? 왜냐하면은 팩트 체크할 능력이 없다라면 네. 보도 안 하는 게 맞죠. 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이 안 돼. 네.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언론사가 네. 보도를 하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MBC나 JTBC 같은 경우에는 보수파 진영에 불리한 보도를 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그런 보도를 많이 했다. 그런 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예. 좀 정치권과 서로 짜고 김만배 씨가 했나? 이 부분도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터뷰는 2021년 9월 달에 했잖아요. 예. 근데 보도는 돼서 2022년 3월 6일인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 27일. 왜 6개월로 묵혔을까? 근데 그 이후에 어. 내용들이 조금씩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TV 토론 같은 데에서 2월달에. 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아니 왜 조 씨라는 브로커한테 커피를 왜 타줬어요?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데 이용을 당했어요. 이 인터뷰가. 제가 그때 한 두 가지 지점에서 고개를 갸웃거렸던 게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떠나가지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대장동에서 우리가 결백하다. 처음에 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당군 민간으로 집에- 다 갈 것을 이제 우리 공공 사업을 해가지고 했다. 전 그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봤어요. 네. 당연하게. 근데 이게 몸통이 윤석열이다. 그게 이게 말이 될까? 윤석열은 검사를 했던 사람인데 이 얘기 윤석열이라는 윤타짜가 사람이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부산저축은행의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네. 그 이제 범죄자들이 나중에 이런 활동까지 하게 됐다. 네. 그 단초를 제공한 거야. 이런 비판도 저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네. 이 윤석열이 짜가지고 설계해가지고 한 거도 말이 안 되는데 싶었고 1번이 2번이 후보가 보통 이런 거 직접 안 나서거든요. 아. 근데 왜 이걸 후보가 할까? 앞서서 제가 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자 근년에 있었던 게 드루킹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뭐냐 김경수 전 지사까지 이렇게 했고 저는 그 드루킹 사건 같은 거 실제로 후보한테 막 보고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 후보 보호해야 되거든. 그런 거 일부러 보고 안 해요. 네. 그리고 후보는 민감한 길 알아서는 안 문재인 된다고 그런 게 대통령이 있죠. 이제 그 공격을 당했던 국민의당에 당해서 그 문중용 씨의 이제 취업 특혜 예, 의혹 예. 조작한 거 그것도 이제 들통 나가지고 나중에 사법 처리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야기 보면은 대선 끝나면은 다 퉁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나와요. 네. 근데 그것도 저는 안철수 후보한테 보고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왜 보고해요? 네. 안 하지. 근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그때 막 본인이 그 이야기한 게 전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김타짜 이제 네. 궁금한 게 저 윤타짜 얘기 받아서 말씀드리면 TV 토론 때도 커피 얘기
이재명 후보가 많이 얘기했고 네.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 보도가 있고 나서 뭐 한겨레 신문이나 뭐 경향신문에서 그 보도를 뉴스타파도 받아서 기사를 올리기 전에 네. 제일 먼저 SNS 올린 게 이재명 당시 후보였다는 새벽 거잖아요. 네. 새벽에 뉴스타파 보도 나오지 1시간도 한 나온 50분인가? 직후. 나온 직후에. 그리고 지금 그때 거 다 삭제했어요. 네, 뭐 그때 그거 삭제했다던데 국민의힘에서는 네.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이 몸통이다. 민주당과 커넥션이 있을 거다. 네. 민주당의 배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선 조작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글쎄요. 그걸 주도적으로 조작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예. 뭐 근데 우리 장석철 소장도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해봤지만 굉장히 활용하고 싶은 내지는 활용할 수 있는 소스가 들어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는 정당에 속한 맞아요. 선거에 임하는 캠프의 일원으로서는 예. 당연한 거예요. 뭔가 들어오면은 이걸 그렇죠. 어떻게 공세하는 거. 써먹을까? 이거 네. 선거에 어떻게 유리하게 가져갈까? 이 생각을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각각의 프로페셔널리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언론은 언론사의 윤리, 직업 윤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조영이 커피를 타줬다는 보도를 하려면 조영한테 취재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타줬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취재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해가지고 반론권까지도 어느 정도는 생각하면서 보도가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시점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언론사의 어떤 자신들의 생각이 좀 과도하게 목적이나 의도가 과도하게 보여지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는 프로페셔널리즘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뭐 자괴감 비슷하게 들기도 하고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 게 김만배라는 예? 언론계 출신 이 사람 뭐 기자라고 해야 되지 법적 브로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대선판이 흔들리고 한겨레 신문, 네. 뭐 한국일보 같은 이 전통과 존중받는 언론의 간부들이 다 나가고 그렇죠. 그때. 이 신앙님이라는 분도 뭐 평가야 엇갈리지만은 언론 노조 위원장하고 거물이죠. 그러니까 언론 노조 언론계에서 이 언론 운동계에 이제 거물 얼굴로도 20년간 활동한 사람인데 이분이 뭐 내 책은 수십억의 가치가 있다 이런 정말 납득하기 힘든 소리를 하고 있는 이 풍경이 네. 참 좀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릴게요. 김만배 씨랑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이재명 캠프 쪽과 어떠한 연관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때 뭐 선거법 위반 관련해가지고 네. 대법원 판결 권순일 대법관 뭐 김만배 씨가 뭐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했다라는 그런 보도 나왔고 대부분의 머리 깎으러 갔대잖아요. 본회의 발수 9번.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이제 공판 과정 중에서 공개를 했는데 네.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0월에 남욱이나 유동규 씨에게 오늘 뭐라고, 아침 보도된 거죠? 얘기했냐면 이재명이 편들아. 대통령이 되면 구속돼도 금방 나올 수 있다. 감옥 이렇게 나간다. 얘기했다는. 예. 그리고 이재명하고 대장동 관련 없다고 진술을 해라 얘기해라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김만배 씨가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을 이재명 후보 측에 전달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예. TV 토론이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데 이용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는 거죠. 자,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로 봅니까? 당사자. 오랜 경험이 비추어. 검찰이나 여권에서는 되게 세게 밀어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이거를? 축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언론 개혁, 이렇게 허위 보도하는 언론사 원 스트라이크 아웃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 쪽에 상당한 압박으로 일이 진행될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김만배 씨와 이재명 후보 측의 어떤 커넥션 이 부분 수사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상당히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권이랑 검찰은 여권은 이거 세게 드라이브를 좀 걸고 네. 있잖아요. 네. 이거를 민주당은 어떻게 막아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뭐 그 막아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게 드라이브 걸면 역풍 불 거예요. 오히려? 네. 그건 왜죠?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수사나 이런 거를 굉장히 뭐랄까 드라이하게 해서 던져주면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도하게 지금 비난부터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판사도 아닌 사람들이 이미 판결을 다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현 정권이 너무 힘을 너무 앞세워가지고 모든 거를 자기들 생각에 맞춰가지고 모든 거를 진행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또 줄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해병대, 예. 이제 국면 전환 그러니까 해병대 장병 뭐 당연하게 저는 국면 전환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권에서. 네. 예. 근데 하나 이제 민주당 계속 명심해야 될 것이 사실이 아닌 걸 갖고 와가지고 국면 전환을 하면은 강력하게 공격을 역공을 해야 되는데 예. 이 국면 전환이 먹히는 이유는 예.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안 자체가 파괴력이 있고 되게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 사안 자체가 되게 큰 사안이에요. 아. 그러니까 국면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여권이 그런 국면 전환의 의도를 가지고 밀어붙여. 당연하게 국면 전환의 의도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먹히는 이유를 민주당은 생각해봐야 아니 근데 거다. 과유불급이라니까요. 그렇죠. 그 제가, 부분도 있을 제가 거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어떤 프로페셔널리즘의 관점에서 저도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휘두르겠다. 예를 들어서 패간 얘기, 원스트라우 그 아웃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별 사안에 집중해 가지고 이 개별 사안의 결과를 도출한 후에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재발을 막거나 이런 일들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굉장히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정치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죽이고 자기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3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단식 얘기 좀 해보죠. 네, 양이 자, 좀 몰라. 유튜브로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종남님, 세 분 타짜 찐팬입니다. 별사랑님, 정치쇼 좋아요 꼭. 그렇죠. 좋아요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구독부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 3종 세트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3부에는 예고해 왜요? 왜 웃어요? 아니 아까 광고 나갈 때 예. 우리 테디님께서 하신 성대모사가 자, 너무 재밌어가지고 장성초 조사 자꾸 그 얘기 자꾸 하면 마이크 끄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가 TV 진행보다 라디오 진행이 좋은 게 마이크를 끌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죄송합니다. 예, 그거 하지 마세요. 네. 제가 하긴 했어. 모 인사의 성대모사를. 네. 내가 누구 했는지 알아 밖에서 제작진 다 웃고 있어 지금.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얘기할 때 입 모양을 가려요 이 원고로. 잘하셨습니다. 예.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 단식. 우리 지난주 금요일부터 단식을 시작해서 요 단식 얘기를 못했는데 일단 요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그 유튜브 나와서 했던 얘기. 아니, 국민민복에 어긋나면 끌어내려야 한다. 요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야 탄핵을 시사하는 거야? 내랑 선동이야? 대선 불복이야? 뭐 이렇게 세게 받아치던데. 요거 아니, 이재명 대표 얘기하고 국민의힘의 반응 어떻게 평가해요, 장타죠? 그럼 뭐 다 뭐 생각을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라 보여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갑자기 세게 얘기했냐면 처음에 타도 윤석열 하면서 뭐 사과하고 국정기조 바꾸고 뭐 해양재판소에다가 제소하고 막 이런 요구사항을 했잖아요. 안 될 거 알면서 왜 했어? 결국에는 내부 결속력 아니야? 당신 단식하면은 또 의원들 와가지고 동조 단식하고 원로 들어와서 그냥 위로해주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로 걱정된다고 하고 민주당과 민주진영을 뭉치게 하려는 그런 단식 아니야? 그리고 뭐 사법 리스크 방어하기 위한 단식 아니야? 이러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니까 아니야. 나의 단식은 타도 윤석열을 위한 그런 단식이라니까 라는 자기 항변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기 워딩이 항변이다?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식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방어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폄하하거나 비아냥거릴 생각은 전혀 없는데 좀 단식이라는 그 워딩과 그리고 그 모양새가 주는 무게감을 이재명 당대표가 좀 스스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꾸 숟가락으로 뭐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드시고 또 무슨 텀블러 보온병에다 뭐 이렇게 마시고 이런 모습들은 그 진정성을 약간 훼손할 수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이용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시비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양이원 형이 양이원 민주당 의원이 식용소금 그러니까 단식으로 볼 수 없는 그 소금을 가져가 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어제. 뭔 소금인데요? 우리 그게- 고기 찍어 먹는 소금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단식용 소금이 있고 그래요? 또 어떤 소금은 미네랄도 들어가 있고 뭐 영양 성분이 있는 그런 소금이 있나 봐요. 그걸 가지고 어떤 보수 유튜버가 저거는 단식용 소금이 아니다 하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이 소금 누가 가져왔냐고 이거 치우라고
그래가지고 뭐 천준호 의원하고 양이원영 의원하고 그 자리에서 싸우고 뭐 난리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는 단식의 진정성을 훼손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약간 유사한 생각이 있는 게 단식이라는 게 이제 정치에서의 최후의 수단이고 말하자면 전략적 무기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전략 무기를 썼을 때는 상대방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국민들도 우리 뜻이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아유 뭐 오죽하면 저렇게 또 사람이 저러는데 뭐 어떻게 험한 소리 하겠냐라는 식으로 이게 흘러가는데 그럼 예를 들면 정말 진정성 있고 고생하고 힘든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이재명 그리고 대표가. 단식이 당연하게 정치적 목적이 있죠. 근데 그거를 뭐 알면서도 넘어가지고 모르면서도 넘어가지고 뭐 가서 이제 힘들다 위로도 해주고 무슨 말인지 우리 대화로 풀자라고 이렇게 뭐 흘러가는 건데 이런 단식이 이제 기존의 이런 전통과 양태가 조금 무너져 버리는 딱 처음부터 전략이 어쩌고 전술이 어쩌고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뭐 저녁에 들어가고 소금은 뭐니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대외 활동도 그러니까 많이 하죠. 앞으로는 저는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치권에서 단식하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그래요? 생각해요. 거기다가 네. 제가 이 이야기는 드리고 싶은데 그 앞에 옛날에 이재명 대표라든지 뭐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이 험한 이야기 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네. 상대방이 단식했을 때 다 아, 예. 돌아오잖아요. 말비지라고 하는 거. 네. 예. 근데 김타짜 저도 네. 김타짜 좀 얘기를 받아서 그냥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네. 얘기인데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 핵심 참모라면 네. 대표님 네. 여기 밤새 계시고요. 뭐 인터뷰가 뭐고 대화할 때 하지 마시고요. 네. 수염 덥수랗게 그냥 날 때가 놔두시고요. 네. 차라리 4, 5일째 그냥 확 너무 힘들어 쓰러져서 병원 실려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저는 조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대외 활동 다 하고 뭐 국회 쭉 갔다가 인터뷰하고 밤에는 당대표실로 가고 막 너무 그러니까 쌩쌩해요. 우리가 뭐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소구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소구시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걸 소구시키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진정성이 보여져야 돼요. 진정성. 정말 너무 힘든가 보다 그리고 고생하네 뭐 이런. 우리를 공격하고 싶어서 호시탄탄 노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까지 또 감안을 해야 돼요. 그게 빌미를 주면 안 되거든요. 어. 근데 예를 들어서 테러 위협이 있다고 출퇴근을 해? 그러면 그게 결기가 보이겠어요? 나 이거 진짜 마지막 어쩔 수 없어서 죽을 걸 각오하고 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테러 위협도 다 뭐라 감안하고 그것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테러가 있었어, 시도가 있었어. 그러면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어요?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어요? 옛날 긍정적으로. 김성태 의원 한 대 맞았잖아요. 단식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그때부터 것도 국면 있고. 확 바뀌었지. 예. 그리고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테러 네.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죽을 각오로 했다면 그 가능성까지도 나 다 받아들이겠다. 나 지금 내가 죽기 살기로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데 테러 위협 뭐 이런 게 중요하냐. 국민을 위해서 나는 테러를 받더라도 나는 이걸 관철을 하겠다. 이런 결기를 보여주고 그러면 진정성이 훨씬 확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는 행동들은 상대방한테 공격의 빌미를 너무 많이 줘. 이게 제가 하나만 말씀. 지금 밖에서 저 기사를 하나 저 제작진 올려줬는데 이재명 대표가 밤 10시에 실내로 가는 이유가 야간에는 천막 협회 방문자 많아서 신변 위해 가능성 크다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근데 국회 경호처에서 입장을 냈답니다. 이해 안 된다. 밤 11시에는 방문자 다 내보낸다. 국회 청사 관리 규정 3조에 따르면 11시 이후에는 있을 수가 없답니다. 외부인들이. 그게 제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너무 투명하다. 네.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일까 이런 짐작할 필요가 없다. 약간 궁금한 본인이 다 말해주니까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게 너무 투명해 보이는 우리가 뭐 전략 이게 뭐 결국 투명이란 단어를 모욕하는 말을 이렇게 투명이란 말은 객관적인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런 거잖아요. 말씀하신 게 비밀 준다는 게 김웅 의원이 예컨대 페이스북에다가 신데렐라입니까? 신데렐라입니까? 라마단이냐? 라마단이라는 게 해뜰 때까지 단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런 야당 당수가 이런 걸 하는데 여당 의원이 이런 비판하면은 네. 금도를 벗어났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냐고 엄청 욕을 먹는 게 기존의 문법인데 네. 김웅 의원이 그런 말 해도 뭐 그런갑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깔깔대잖아요. 그리고 뭐 간헐적 단식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민주당 의원들도 그래요. 동조 단식을 하려면 자기들이 뭔가 희생하는 정도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네. 진정성이 보이잖아. 어. 그냥 하루
동조하면 그 뭐예요? 그게 단식이에요? 금식이에요? 금식 다이어트. 다이어트 금식이지 그게 무슨 단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데 경호상 위험이 있어서 밤에 10시 이후에는 당대표실에 가서 잔다. 웰빙 단식이다. 이러한 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단식은 풍찬 노숙해야 돼요. 힘들게. 네. 아니, 그래서 그야말로 희생을 각오해야지. 그래야 국면이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해요. 8일째잖아요. 네. 너무 쌩쌩한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보통 그런 섰을 얘기까지는 때면 하지 말고. 그래. 뭐 네. 사람의 건강 상태 다를 수 아니, 있으니까. 그거니까. 그거는. 아니 왜냐면은 이거 분명히 비교짤이 돌아다닐 거예요. 8일째 아. 단식하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짤이 분명히 돌아다닐 그래서 거야. 이제 장타짜 얘기는 반대 진영에 공격의 빌미를 준다는 얘기고.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정말 8일째 굶으면 어떻게 걸어다니고 회의를 주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식하면 드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어. 그 느낌. 예, 예. 그러니까 맞아. 굉장히 막 목숨을 거는 듯한 느낌, 막 절박한 느낌 이런 게 그냥 막 거기서 막 뚝뚝뚝뚝 묻어나고 떨어져야 되는데 예. 지금 그게 아니라 이슈가 엄청나게 분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걸로. 그래서 이제는 저는 정치권에 한해서는 단식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옛날 같은 의미가 다 상실될 거야. 지금 또 국민의힘도 뭐 험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돌아올 거예요. 만약에 국힘이 나중에 정권을 잃어가지고 또 뭐 단식하면 이렇게 똑같은 들어누우면은 똑같은 소리 들을 거고 이제 아무도 단식 못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단식은 희생, 정말 목숨을 건 투쟁, 막 이런 아주 비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야 밤에 10시에 당 대표실 가서 뭐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 순간 저 단식의 진정성은 끝나버렸어요. 저 윤타짜 얘기하니까 드는 생각이 예전에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영상 본 거 보면 김성태 원내대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찾아가서 왜 그래 이러다 건강해져 그만 그러니까 막 편하게 얘기하더라고. 왜 그래 이러다 건강해져 큰일 나. 그랬더니 김성태 원내대표가 누워서 나 계속 갈 거야 뭐 드루킹 특검 할 때까지 할 거야 이러고 막 버텨요. 그러다 저 혼자 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윤타짜 얘기대로 하면 이제 정치권에 그런 모습은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솔직히 말해서 네. 대통령이나 여당이 뭐 눈도 깜짝하지도 않았고 그럼 하나는 이거잖아요. 여론의 호응이 워낙 온다면은 네. 당연하게 대통령이 여당도 압박을 받겠죠. 예. 하지만 여론의 호응이 그까지 가기는 정말 어려워 보인다. 네. 그리고 여론의 호응이 가기가 애초에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제 여당의 이제 평소 캐릭터를 보면은 그 임계치가 되게 높은데 이 대표가 하는 행위 자체가 그 임계치를 더 높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 정권의 독선, 폭주, 그다음에 좀 약간 뭐 굉장히 권위주의에 지금 흐르는 모습 이런 게 이슈가 돼야 되잖아요. 단식을 하면. 예. 그런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이슈가 지금 하나도 부각이 안 된다는 걸 좀 직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이제 이거 단식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탈출구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 대표가 그 김어준 씨 방송 나와가지고 뭐 끌어내려야 한다. 그게 이제 한번 이렇게 슬슬 이렇게 좀 뭔가를 만지작거려 보는 것 같아요. 실제 뭐 탄핵이까지라기보다 이 단식의 출구를 대규모 장외투쟁 오히려로 갈 수 있을 것이냐. 국민 저항 운동 뭐 이래서. 그렇죠. 더민주혁신회의라고 요즘 한참 뜨는 저는 앞으로 여기가 더 커질 거라고 보는데 예. 9월 1일에 그 이 대표가 단식 들어간 직후인가 단식 들어갈 때 윤 대통령 퇴진하라는 공식 성명을 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론이 어느 정도 중도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지층 이렇게 겹치게 받쳐준다면은 그리고 이 대표 그 단식장 주위에 보면은 뭐 이제 뭐 김민웅 목사라든지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운동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가더라고요. 그런 쪽에 대해서도 하나의 카드로서는 잡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끌어내려야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있잖아요. 이런 거 안 쓰는 게 좋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땐 부흥회용 단어야. 부흥회. 부흥회.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막 으쌰으쌰하고 이걸 부흥회 하듯이 할 때 쓰는 단어고 좀 더 중도층을 겨냥하면 그냥 그런 건 심판해야 된다. 이런 뭐 다른 그러니까 단어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단어 이 선택을 대표가 좀 잘했으면 반응이 안 좋으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탄핵이라고 그랬냐,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국민들이 끌어내는 그 원론적인 이야기다라고 할 것이고 반응이 좀 온다 싶으면 뭐 장외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거기서 이제 선을 타는다는 얘기구나. 그럼 장타짜 네. 출구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아이콘은
119에 실려가지고 병원 가서 링겔 맞는 걸로 출구 전략이에요. 그냥 건강을 해쳐가지고 도저히 못 견딘다. 목숨이 위태롭다. 아니 분명히 이제 계속 누워 있을 거예요. 그럼 의사가 와가지고 더 이상 단식 진행하면은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저는 이제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하나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검찰이 소환을 했을 때 쓰러지는 거. 14일 어디 있었어요? 중앙지검 앞에? 뭐 그런 데서 조사 왔다가? 조사실에서 투명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너무 투명해. 하나만 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참모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어젠가 그저께인가 어떤 강한 지지자분인 것 같아요. 어떤 여성분이 이재명 당대표 이렇게 앉아있고 의원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큰 절을 하더라고요. 아, 예, 봤어요. 제발 그런 거 안 하도록 관리 잘하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그런 걸 해야 돼. 네. 근데 지금 저는 이재명 당대표 단식장 주변에 강성으로 보이는 의원들 좀 철수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지금 무슨 보니까 예. 지휘군처럼 네. 무슨 막 이렇게 막 맞아. 지휘해가지고 뭐 여기는 오면 안 돼. 뭐 이 사람 와서 맞아. 사진 찍어. 뭐 이렇게 그거를 너무 활용하는 게 오히려 지지층에서도 예. 오히려 이질감과 위화감을 너무 많이 준다는 소리가 많이 여백이 들려요. 있어야 되고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움을 느낄 공간이 별로 없어. 그리고 이제 이 대표 그 말씀도 좀 되게 좀 거기 하던데 동조 단식하는 분들 명단 잘 챙겨라. 아 공천.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정짱 예. 아니 있잖아. 명단 다 옆에 챙기고 있을 거야. 근데 그 대표가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그 앞에서? 그러니까 내부 결속력이다. 아. 사법 리스크 방탄 단식이다. 네. 이런 비판 받는 거죠. 자 다음 주 타짜 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5일째인데 사실 15일 단식이면은 몸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마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 윤타짜 이 대표 단식으로 얻는 게 많습니까? 잃는 게 많습니까? 현재까지. 아니 저는 이 대표가 뭐 한 두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국민 여론도 와 가가지고 대통령 압박. 근데 그건 본인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 최소한 당에 대해 가지고는 좀 이렇게 장악력을 늘린. 당에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험한 이야기 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당장에 뭐 조은천 의원도 그 얘기하더라고. 체포 동의안 왔을 때 보면. 단식은 단식이고 응. 뭐 체포는 체포입니다. 그러기가 사람이 않지. 쉽지 그 효과는 거두고 있는데 근데 네. 이건 단기적인 것이지 그거를 이제 좀 길게 갈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 해보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일단 윤태권 실장의 불출마 선언이 있었고 네. 국민의힘에서 물꼬를 텄죠 제가. 공천 안 할 것처럼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공천하고 공관위 꾸리고 김태우 전 구청장 왠지 전략 공천이든 경선이든 공천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기류가 왜 변한 겁니까? 예변했겠어요. 뭐 용산에서 전화 받았겠죠. 추정이죠. 대통령실에 일단은 예. 분명히 어떤 사인이 있었으니까 네. 갑자기 바뀐 거죠. 쭉 설명을 좀 해드리면 간단히 예. 저번 주까지는 이철규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예.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서 공천해야 돼라고 주장한 분들이 없어요. 그냥 이철규 사무총장만 이거 공천해야지 왜 안 해 이랬거든요. 예. 예, 권영세 의원님은 지도부가 아니니까. 근데 월요일 날 아침에 최고위원 하기 전에 이번 주 월요일?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최고위원 하기 전에 사전 차 간담회가 있어요. 지도부들끼리 그냥 빨리 오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이렇게 차 간담회 하는데 그 자리에서 김기현 당대표가 예. 아 우리 강서구청장 이거 공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운을 띄웠대요. 여론조사도 뭐 들고 오고 뭐 그랬다면서요.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네. 분명히 용산으로부터 어떤 사인이 있었다라고 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자, 그럼. 되게 모양이 또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 왜요? 안 좋은 게 뭐냐면 결국은 총선을 위한 사면을 했다. 총선을 위해 사면을 이용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보궐선거를 없거든요. 위해서, 예, 네. 선거를 위해서. 보궐선거를 했어요. 네. 보궐선거를 위해서 그 현 정권이 사면을 이용했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장 소장 말에 저는 굉장히 느낌적으로 동의하는 게 느낌적 제가 동의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취재는 안 해봤으나 맞는 것 같다 이 얘기예요. 김태우 후보의 네. 그 현수막 대형 현수막 벽면에 걸리잖아요. 네. 거기 카피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힘 있는 후보예요. 힘 있는 후보. 근데 제가 김태우 정도 되는 정치권에 처음 들어온 사람 그리고 그 보궐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힘 있는 후보라는
문구를 쓴다? 그거는- 이 뒤에는 누가 내가- 있구나. 나 용산이랑 한 라인 있습니다. 뭐 요 그렇지, 얘기라는 그걸 거죠. 보여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거 별로 안 좋아. 안 좋은데 되게 이게 돌아가는 게 흥미로운 게요. 자 강서구 주민의 그러니까 생생한 아니 이야기.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를 명분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진교훈이라는 분은 좀 진교훈.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사면 복권되자 내가 이걸 보고 참을 수 없어서 나왔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원래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준비 좀 있었죠. 근데 이제 끝까지는 이제 그렇다 치는데 사면 복권해서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게 쭉 보고 있다가 진교훈이라는 분을 이 일정상으로 보면은 전략 공천을 해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단식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게 조금 앞으로 뭐가 좀 있을 거예요. 터질 거예요. 왜요? 아니, 이제 설명드릴게요. 전략 공천을 하는 걸 보고 네. 또 여기도 급물살을 타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래도 되겠다라는 식으로 전략 공천을 하는 데 대해서 이 문제가 자, 강서구 재보궐선거 구청장 선거에 투표율이 낮겠죠? 네. 보통 네. 특히 20대에서 40대가 낮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강서구는 민주당 국회의원 3분이고 네. 뭐 전통적인 호남 향후회, 충청 향후회 같은 거 해서 민주당 조직세가 훨씬 센 곳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13명에서 3명으로 이렇게 추려낸 게 이재명 대표의 이렇게 지원을 받는 식으로 프레이밍이 된 진교훈 전 차장.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비서관임을 전면에 내세웠던 정춘생 전 비서관. 네. 그리고 강서구 부구청장 출신 토박이를 상징하는 뭐 말하자면 삼각편대가 돼. 그러네. 여기를 잘 해가지고 하면은 되게 괜찮은데 네. 여기서 3명을 올렸는데 경선 안 하고 전략 공천했단 말이에요. 조직이 안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이 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민주당 거를 조직이. 보니까 네.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저는 만약에 용산이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신경 안 썼을 거라고 보는데 미시적으로 본다면 이러면은 뭐 붙어볼만 하겠다. 자, 근데 살다가 네. 우리가 그냥 한 5% 정도 차이를 치면은 이거는 선전하는 거야. 네. 내년도에 마포, 송파, 강동 이런 쪽 선거 해볼 만하는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네. 같아라고 판단해서 공천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네, 네. 국힘에서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저도- 그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저도 기사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근소한 차이면은 강서 워낙 네, 밭은 5% 안 좋은 차이. 데니까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 그렇게 본다는 근데 만약에 어차피 질 걸 예상한다면 명분을 만들어야지. 네. 그렇게 뭐 결과를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걸 가지고 자위하는 그런 나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어제 자, 30초.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이게 할 얘기가 사적인 목적과 특정 세력을 위해서 어떤 제도나 권한을 활용하는 그런 악용하는 듯한 모습으로 선거를 치르는 건 알겠습니다. 정말 안 좋습니다. 자, 30초. 제가 어제 저 앞에 방송국에서 말한 거 똑같이 제가 반복드릴 텐데 네. 지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오히려 네, 지면 지금 판돈이 너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혁신을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걸 양쪽 다 단점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뭐 어영부영 상대 자살골로 이기면은 와 우리 잘했다 오. 이대로 예. 하면은 총선 때 되게 안 좋죠. 알겠습니다. 자, 김은주님께서 여의도 타짜 오늘 너무 웃겨서 아침 운동 안 해도 되겠답니다. 타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타짜, 장타짜, 윤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